아버지가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테우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웅 테세우스입니다. 여기 접시 그림 있죠? 이걸 킬릭스라고 하는 건데, 킬릭스는 이게 와인잔이에요. 납작한 와인잔인데, 이 와인잔 안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가운데 동그란데 보면 머리가 소인 괴물을 오른손 칼을 든 남자가 막 잡고 있잖아요. 이게 테세우스의 가장 중요한 미노타우스를 죽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 테세우스가 했던 여러 영광스러운 행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세우스라는 영웅은 어떤 일들을 했냐? 자, 테세우스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원래는 트로이젠이라는 도시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트로이젠에서 성인이 된 다음에 아테네까지 걸어가죠. 그 사이에 많은 영웅적인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크레타의 미노스 궁전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구한 다음에 락수스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죠. 테세우스가 이렇게 모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자, 트로이젠에서 아테네까지 가는 길 사이사이에 했던 여러 모험이 있어요. 그 길에서 어떤 모험을 했는가, 뭐 이제 신화보면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트로이젠하고 아테네 사이에 뭐가 있길래 그랬나 봤더니 길이 되게 험해요. 이게 제가 가서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길이 없었겠죠. 저 위로 고속도로도 지나가고요. 밑에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길이 지나가는데, 아, 되게 험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간 게 일종의 영웅적 행위인 거죠. 그럼 어떤 영웅적 행위가 있었냐? 우리가들이 다들 들어보셨을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입니다. 프루크루스테스 침대가 뭐죠? 자, 이 프루크루스테스라는 남자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리고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결국은 죽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했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던 프루크루스테스가 있었는데 테세우스가 이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웅적 행위를 하게 된 거고요. 아테네에 와가지고 아버지인 아이게우스한테 후계자 인증을 받아요. 자, 이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몽과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몽이 원래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아래에서 태어나서 부여의 금왕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죠. 근데 그 아들인 유리가 부여에서 탄생을 하죠. 아버지는 떠난 사이에 탄생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칼이 있죠. 그 칼을 어디다가 놨다고요? 나무 밑에. 그래서 그걸 찾죠. 근데 테세우스도 비슷합니다. 테세우스도 칼과 신발, 이거를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거를 어머니가 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아테네로 찾아가서 아버지 아이게우스한테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라고 해가지고 후계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이 후계자가 되려면 뭔가 영웅적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했던 게 크레타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해치는 겁니다. 자, 미노타우로스는 왜 생겼냐? 바로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미노타우로스라고는 반인 반소, 반인 반후계네. 반인 반후인 괴물이 미로에 살고 있는데 그 미노타우로스는 인간만 먹고 살죠. 그리고 인간을 주려면 결국은 그 아테네라고 하는 속국, 이 속국에서 7명의 선남 선녀를 늘 바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년 바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아테네의 후계자가 되었던 테세우스는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을 해가지고 미노타우로스를 잡으러 가죠. 갔을 때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인이 칼과 실을 줘가지고 그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해치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왜 테세우스를 도와줬을까? 이건 이유가 없어요. 뭐 그냥 갑자기 테세우스한테 반해서 그랬다. 뭐 그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아리아드네의 도움에 의해서 테세우스를 도와주게 되고요. 테세우스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서 아테네로 막 가는 중간에 낙소스란 섬에 들렀는데
그때 낙소스의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럼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왜 버렸을까요? 뭐 그건 없습니다. 신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버려진 아리아드네는 거기 있다가 디오니소스랑 결혼했다라고 신화에 나옵니다. 자, 그럼 디오니소스랑 결혼했다는 얘기 뭘까요? 디오니소스는 축제의 신, 술의 신, 지혜의 신이죠. 그러면 여인이 신과 결혼했다? 이거는 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마도 낙소스에 있었던 디오니소스 신전의 여사제가 되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웅 이야기까지 했죠. 신화 1편, 신화 2편, 영웅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티탄족과 제우스 신들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티탄신은 원래 그 땅에 살던 토착 세력. 근데 제우스는 아마도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 세력과 이주 세력의 투쟁. 이거를 이제 신화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어요. 근데 헤라는 여신이긴 한데 남편한테 어떻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신 숭배 사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남신이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올림포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우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게 올림포스의 신들이고 또 티탄 신들 있죠. 태양신, 또 오케아노스 뭐 이런 신들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그 토착 세력 아니면 외부에서 이주한 세력인데 이거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영웅들이 있었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웅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 영웅적 개척 행위. 이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적들이죠. 해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편 입장에서 보면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 개척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한테 빗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의 선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폴리스 아테네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그로부터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냈고, 어떤 적들을 물리쳤는지를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 이야기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화 이야기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신화라고 하는 약간의 상상의 영역을 끌어다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역사시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화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